자, 안녕하세요. 주식살롱의 하창구입니다. 오늘은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5월엔 팔아라, 세린메이입니다. 월가 격언이죠. 5월엔 팔아라는 이야기인데 5월 장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그죠? 5월엔 팔아라. 예. 팔아라는 말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세린메이의 출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월에 팔아란 말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5월부터 대략적으로 한 10월까지는 좀 약세였다. 이런 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썸머랠리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만 조금 약하니까 5월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오히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뭐 강세다. 그런 어떤 논리가 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도는 5월달 증시가 조금 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증시 기준으로는. 그때는 아마 일본의 엔화 정책에 대한 발작이 없잖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5월 같은 경우도 증시는 지금 사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가야 될 장은 많고 하나의 속설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좀 나왔느냐 가만히 한번 1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년이 12달이죠. 12개월 그렇습니다. 12개월이 1년인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정한 시계와 그러니까 그걸 월력이라 그럽니까? 월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12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시장에는 4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쿼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이걸 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약간 이제 기업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4개의 쿼트로 나눈 겁니다. 5월이면 대략적으로 이제 2분기 중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를 반으로 또 나눴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뚝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원하프라고 이야기하죠. 상반기, 그렇죠? 1H 상반기, 그 다음에 2H를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5월에 팔아란 말은 1분기에 1상반기의 끄트머리, 약 1분기에서 2월달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3분기 요때가 통상적으로 나쁘다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5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그렇죠? 1분기 실적 발표가 보통 이제 5월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요 뭐 금융 정책이라든지 정책 같은 경우가 약간 연초에 좀 많이 시장의 팩트를 많이 강화하죠. 연초에 1월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은 또 이제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겹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바라볼 거는 과연 올해 5월 달은 어떨까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변수들을 쫙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착착착착 좀 많이 판단을 많이 했네요. 네. 자, 올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을 제가 적어 봤는데 한번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은 그게 있겠죠. 관세. 그렇죠? 관세 이퀄 그렇습니다. S공포입니다. S공포라는 게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위축되니까 그거는 곧 기업의 실적 감소, S공포,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또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적어보면 일단 이 같은 건데 1분기 실적 부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실적 부진도 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향후 전망은 이제 우리는 뭐 시장에서는 전망 또는 또 약간 영어 표현으로 바꾸면 가이던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공격적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1번 변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는 이게 큰 화두니까 올해 25년도 5월달 2분기는 어찌 보게 되면 이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 이야기,
전망에 대한 흐림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희망회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희망회로였냐면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조금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요인이 조금 될 수 있고요. 약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미국의 FOMC의 이제 금리 정책의 스탠스 변화죠. 예, 글자가 좀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요게 이제 아마 시장에서는 6월 달부터 뭔가의 변화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6월 달. 1년에 8번 열리지 않습니까? 6월이 그러면은 딱 이제 1H가 지나가는 변수가 있고 또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 제가 좀 적어봤더니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 1번과 좀 연결교류가 있는데 중국의 굴기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관세 노이즈가 있기 전에 25년도에 초반에 글로벌 정치를 강타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딥시크 이슈죠. 우리가 워낙 지금 최근 한 1분기 동안 4월 달까지 5월 초순까지 계속적으로 관세 하면서 많이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난 1월 달 우리나라가 설날을 쉬고 났을 때 오히려 정시가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가고 많은 기업들이 모진 하나가 오픈 소스 성격의 미국의 딥시크였어요. 중국에. 여기서 그동안에는 한 2, 3년 동안에는 22년도 이후부터 24년도 한 3년 동안은 만 2년 동안에는 오픈 AI의 비즈니스 모델과 엔비디아 또는 기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AI에 주목을 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강타를 때린 게 중국의 딥시크 이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딥시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HBM 시장까지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심지어 뭐 화웨이도 이제 AI용 GPU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CXMT 같은 회사들입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이제 성장이죠. 이 굴기라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한테도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미국한테도 위기가 될 수 있는데 큰 관점에서는 미국에서 위기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뭐 아직 딥시크의 성능 자체가 실제적으로 오픈 AI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초기에 나왔던 1월 달에 나왔던 수학 경시대에서의 성적 자체는 좋았다 할지라도 길게 봤을 때는 사실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글로벌 많은 국가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딥시크의 다운로드를 차단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차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얘가 무서움을 대해서 인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뭐 정보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일각에서는 딥시크의 오픈소스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이 혹시 뭐 익명의 어떤 뭐 미국 기업이지 않을까 이야기도 많긴 많은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정시를 이끌었던 가장 큰 틀 AI 반도체의 그 지배적인 미국 정시 S&P, 나스닥 반도체 지수 끌었던 그 힘 쪽에서는 조금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평가. 아니 고평가는 또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조금만 좀 치울까요? 어디부터 치우냐면, 자, 관세 이야기 있고, 실적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금리 변화, 요렇게 좀 보고, 네 번째가 중국의 굴기. 자,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고평가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이지만은 화면이지만은 최근 4년 동안 미국 정시의 지수대를 머릿속에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코로나로 인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해봤는데 당시 지수가 S&P 500 지수 코로나 때 2020년도 정시에 빠졌을 때 대략 3,00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는 게 21년도 말이었는데 21년도 말 같은 경우는 21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년에서 22년으로 갈 때가 이게
딱 4,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50%가 올랐어요. 근데 이러다가 22년도, 여기서부터 21년도, 22년도니까 그리고 22년도 어느 정도 뭐 금리 빨리 올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흔들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1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쵸? 코스닥 650선 밑에까지 떨어지고 그때 미국 증시가 22년 때 대략적으로 4,000선 정도에서 저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1월 다시 한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 증시는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S&P가 정확하게 6,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운명의 일치일지 뭐는 필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00에서 4,500 50%, 4,000에서 6,000 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3,000에서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4.5까지 올리고 현재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보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는 미국 주가 지수가 정확하게 100%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세, 실적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S&P 500 지수는 어느새 다시 5,000선까지 이탈했다가 지금 현재 5,500선에 있는 거죠. 그럼 대충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죠. 3,000에서 6,000까지 더블을 찍고 6,000을 찍고 10%가 빠진 5,40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5,500선에 있으니까 큰 관점에 놓고 보면 2020년 이후부터 지금 25년까지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고평가 영역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뭐 제가 이렇게 기술적 평가를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거 하나만 오늘은 잘 기억을 해도 돼요. 3,000에서 50%가 올라서 4,500을 찍고 여기서 잠깐 밀렸다가 4,000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 게 얼마냐면 6,00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 조정을 받았고 여기에는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 조정 이후에 다시 50%가 올라서 6,000까지 갔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려 100%가 오는 거죠. 뭐가? 주가 지수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6,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S&P 500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5월 초 들어가는 요 시점에 대략 5,500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에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우리가 지켜볼 주에 5월 달에 관세 노이즈가 지난 3월과 4월보다 크겠느냐 작아지겠느냐 그에 대한 전망인데 물론 아직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90일 유예라는 걸 했으면 계산적으로 놓고 봤을 때 4월 초에 90일 유예 발생을 했기 때문에 4, 5, 6 최소한 6월 말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발작이 올라면 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6월 말이니까 관세 노이즈가 시장에서 충격을 줄 확률은 일단은 조금 덜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그나마 약간은 플러스에 가깝고. 자, 두 번째가 실적인데 어쨌든 1분기 실적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입니다. 1월부터 3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실제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거는 3월 말 4월 초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잘 나오고 못 나온다면 그거는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지난해부터 누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다만 여기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가이던스인데 미국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가이던스 비중 자체를 확장 내쳐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인 건 이유는 아무래도 향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 많이 다운사이드를 해둔 거죠. 그럼 이것도 한 중립 정도 됩니다. 세 번째, FOMC는 하나의 희망이론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작년 24년 12월에만 해도 올해 잘해야 한 번까지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1월 말 2월 초 같은 경우는 잘해야 2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번이면 앞자리가 여전히 4란 이야기고 2번이면 앞자리가 3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3.75에서 대략적으로 4.0까지도. 근데 만약에 3번으로 인하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뒷자리까지도 3자리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 트리거는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
네. 6월 17일 전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5월에 팔아라랑은 해당이 없는 거죠. 이런 뭐 억제 같은 논리도 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5월의 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FMC에 대한 어떤 향후 스탠스는 6월 중순이라면 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자, 네 번째, 중국의 굴기는 ING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의 5월달 장이 조금 여전히 부진한다든지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관세 유예 기간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호 국가별로 뭐 125%, 145% 이런 관세가 번복될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협상한다 그럴 거고 대화한다 그럴 거고 일부 품목 내린다 그럴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정시가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이미 찍고 되돌림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있고 고평가 영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을 제한하는 요인이 맞긴 맞는데 고평가 때문에 떨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합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바라볼 5월 세린 매이의 어떤 여러 가지 트리거를 볼 때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결론을 내드리죠. 이 모든 것을 취합할 때 주식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바로미터. 정말 5월이 정말 나쁠까? 아니면은 뭐 좋지는 않겠지만은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죠. 나쁘다는 이런 게 나쁜 거고 시장이 무너지는 거. 좋지는 않겠지만 나쁘지도 않다는 거는 시장이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요 부분에 조금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변수는 한 가지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4.3% 아래로 계속 다운사이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높은 거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한국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는 달러의 가치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100 전후에서 계속 행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 행보의 트리거는 누가 출발을 하느냐? 바로 일본의 BOJ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5월 초순에 현재 0.5% 수준의 일본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구조와 미국의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여전히 느리게 반응한다는 이 뉘앙스가 확률이 높다면 5월에 팔아라란 요 논리는 사실 역사 속에 교과서 속에 논리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몇 가지 폭병들은 또 뭐 USMCA,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이런 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 아닌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올해 5월 달은 세린 메이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세린이 아니라 홀돈 이게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홀돈 그냥 5월은 버텨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황이라는 건 변할 수 있는데 지금 한 5가지 정도 요인을 잘 지켜보신다면 극한은 지났고 급등에는 막혀있고 그런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루즈한 박스권이 아마 이번 5월달 정도에 큰 그림이지 않을까. 그리고 진정한 변동성은 다시 오히려 6월로 넘어갈 확률이 있고 만약에 조금의 큰 장을 본다면 오히려 5월에 늘어짐은 관망의 시간, 빠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인데 이 빠지는 속도 자체가 좀 빠르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빠르다면 최소한 5월 후반에서 6월로 넘어가는 그 약간의 공백 기간이 이러한 트리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살롱 56번째 시간은 세린 메이 제가 내린 결론은 홀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